아무리 음악다방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 했는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다들 아시겠지만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시자 천만 노동자의 어머니라고 불리셨던 이소선 여사 연결식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갔었는데요. 제가 토요일에 강정마을에 갔다 왔는데 강정 가는 비행기 타러 가는 길에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날 올라와서 바로 병원에 조문을 갔는데요. 예, 조문을 다녀오고 그리고 5일장으로 시민사회장으로 해서 수요일에 연결식을 하고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제를 했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소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고 또 뭐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물론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참 이제 노제할 때 전태일 다리에서 했었잖아요. 앞에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취재 경쟁이 정말 열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띤 취재 경쟁을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전태일 열사는 당시 너무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이 신문에 단 한 줄이라도 보도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40년이 지난 오늘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가 가실 때는 너도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얼굴을 내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런 사람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언론사들은 애썼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만큼 변했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크레인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노동 현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자리에서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다가 남아있는 우리들이 이제 할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소선 어머니가 40년간 아들을 먼저 보내고 무려 250번 제가 오늘 신문에서 이제 칼럼에서 봤는데 하종강 씨가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소선 어머니 삶의 궤적을 이제 쓰면서 구속이나 연행 또는 투옥되었던 이런 경험이 뭐 한 250회 정도 되신대요. 수없이 많이 잡혀가고 또 징역을 살고 그러시면서도 물러서지 않으셨고 늘 그렇게 한결같이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 현실이 얼마나 달라졌나 이런 내용이 이제 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우리 사회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할 문제는 아니라고 또 생각해요. 저는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소선 어머니 연결식장에서 그 많은 취재자 그리고 거기에 얼굴을 내밀기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 유력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물론 당연히 진심에서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막 너도나도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 그 이소선 어머니 가시는 길이 연결식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식에서 전태일 열사의 삶이나 이소선 어머니의 삶이 제대로 좀 존중받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또 나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상식 이런 것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구체적인 우리 사회 현실, 정말 밑바닥 현실은 얼만큼 그 상식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현실과 우리의 상식의 간격을 좁히는 것. 그게 남아있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많이 좌절하는 분들도 저도 자주 봐요. 금방 이제 이래서 안 된다. 진보는 이래서 안 된다. 운동권은 능력이 없다. 이게 뭐 작은 싸움 하나에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또는 금방 또 이기면 금방 또 불붙어서 들뜨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좌절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좌절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좌절을 안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 지율 스님 있잖아요. 지율 스님. 천성산의 그 터널 공사 때문에 도롱뇽, 천성산 도롱뇽 지키기 위한 100일이 넘는 단식을 하셨던 스님이시죠. 그 지율 스님이랑 하루 우연히 같이 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방에 갔다가 잘 데가 없었는데 지율 스님 거처에서 하루 묵어서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옛날 뭐 연애 얘기 너무 연애 얘기 하고 다닌다고 주지스님한테 혼나가지고 더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무슨 대학 특강 갔는데 애들이 연애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스님인데 과거 속세 시절에 뭐 이렇게 연애 얘기 이런 걸 하셨다가 구설수에 올라서 스님한테 혼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 굉장히 인간적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스님들 겉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스님으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두 마디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율이라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율 스님이 이제 하셨던 얘기 중에 그 도롱뇽 지키기 소송을 계속 내는데 계속 그게 이제 재판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재판에 졌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 싸움에서 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보고 또 뭐 실망하고 힘 빠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싸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사람들이 지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효스님이 그게 뭐가 문제냐, 이길 때까지 하면 되지, 계속 제기하면 되지, 우리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얘기이신데 단순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이길 때까지, 만약에 공사를 하면 되돌릴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스님은 어떤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하니 생각해 보니까 뭐 이소선 어머니도 그렇고 지율 스님도 그렇고 뭔가 인생에 욕심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분. 그래서 별 세상의 미련이 또는 자기 거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싸울 수 있지 않은가, 100일이 넘게 단식하실 수 있지 않는가, 뭐 250번이 넘도록 연행되고 투옥되고 그렇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 얘기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의 이계한 씨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의원인가요? 의원은 아니죠. 무슨 연구소 출마 때문에 뭐 사퇴하셨었나?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트윗에서 이분이 쓴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뽑아왔는데 며칠 됐어요. 근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때가 뭐였냐면 한창 서울시장 출마를 누가 할 거냐, 어떤 선출 방식으로 뽑을 거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될 때였는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계한 씨가 트윗에 정치를 시작할 때 저 또한 국민의 뜻 운운했지요. 마치 왕들이 신의 뜻이라며 떠들듯이. 제 처가 한마디 하네요. 애는 국민 팔지 말고 욕심에 눈이 멀었다 말해. 움찔하니 뒤를 돌아보며 집을 나섭니다. 이런 글을 트윗에 올리셨더라고요. 마이크 소리가 계속 치직거리나요? 예, 밖에서 이것 좀 누가 손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계한 씨 글을 딱 보고 나니까, 그렇죠. 정치인들한테. 그럼 사실은 이건 보수 진영의, 보수 세력에게만 하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진보 진영에도 민중의 뜻, 고통받는 민중을 늘 입에 달고 얘기하지만, 뒷면에는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 또는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자기의 기득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을 버려야 실제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지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소선 어머니 장례를 보면서 느꼈고, 또 안철수 씨 사례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